선생님 안녕하세요. 넷서프트 스쿨 한국 공급을 맡고 있는 엔클라우딩 대표 전영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오늘 중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학생 크롬북을 대상으로 한 넷서프트 스쿨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화면을 공유하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크롬북용 넷서프트 스쿨 중교육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플랫폼에 따른 넷서프트 스쿨 교사 콘솔 기능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지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는 윈도우용 넷서프트 스쿨 설치 방법과 설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서프트 스쿨 교사 콘솔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표는요, 교사 플랫폼에 따른 넷서프트 스쿨 교사 콘솔 기능 비교표입니다. 선생님께서 크롬북을 사용해서 학생 크롬북과 연결할 때 지원되는 그 기능과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해서 학생 크롬북과 연결할 때 지원되는 기능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좌측에 모든 기능들은 두 환경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요. 하지만 학생 출석부와 메시지 전송 기능, 대화, 강의 정보 기능, 즉석 설문 조사 기능은 선생님께서 크롬북을 사용해서 학생 크롬북과 연결할 때는 현재로서는 영어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국 본사와 협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빠른 한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해서 학생 크롬북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모두 다 한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선생님께서 크롬북을 사용해서 학생 크롬북과 연결할 때는 지원되지 않지만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해서 학생 크롬북과 연결할 때는 지원이 되는 그러한 기능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해서 학생 크롬북과 연결할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교사 화면을 전송할 수가 있으며 그룹 스캔 기능이 가능하고 이동교실 리스트를 미리 입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기기를 선생님께서 연결을 차단할 수가 있으며 빠른 보기가 가능하고 레이아웃 잠금과 학생 화면 캡처, 넷서프트 스쿨 배경 화면 변경이나 그리고 선생님의 아이콘을 선생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메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학생 크롬북을 자동 정렬이나 이름순, 오름차순, 버전별로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할 수가 있으며 학생 크롬북에 보조교사로서 다른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지국이라고 불리는 NC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NCS는 Name and Connectivity Server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이 NCS를 기지국이라고 부릅니다. 크롬북 환경에서는요, 이 NCS, 곧 기지국이 없으면 절대 학생용 기기와 선생님용 기기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선생님용 기기에서 게이트웨이를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문구가 뜨면 이때는 반드시 기지국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선 환경에서 우리가 기지국을 설정하면 선생님용 기기는 학생 기기를 빠르게 찾고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지국의 구성도입니다. 우리는 각 학교의 서버실에 윈도우 PC 하나씩 준비를 하도록 해서 기지국 모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기지국 모듈은 10으로 시작하는 4마디 수의 IP를 갖고 있으며 기지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은 3085이고 그 기지국을 들어가기 위한 비밀번호는 숫자 2를 8번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기지국이 있으면 선생님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는 모두 기지국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용 기기에 크롬북에 있어서도 10으로 시작하는 학교별 고유 IP를 NCS 입력란에 넣어주셔야 하고 포트는 3085,
키값은 숫자 2를 8번 입력해야 합니다. 학생용 기기에서도 이 기지국과 동일한 IP와 포트 키값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지난 6월 구글 어드민 콘솔을 통해서 이를 중앙에서 설정하고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용 크롬북에 연결하기 위해 윈도우 기기에 넷소프트 스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sm.lic라는 이 라이센스 파일을 바탕화면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 파일은 실행 파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메모장을 열어 그 내용을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장을 실행한 다음에 nsm.lic라는 라이센스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증 코드와 라이센스 소유권자, 이 라이센스로 연결할 수 있는 학생 수량과 시리얼 넘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사가 서울시 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비벗 전용으로 구축한 넷소프트 스쿨 단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직도 이 사이트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네이버에 넷소프트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마케팅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트에는 우리 선생님들께 필요로 하는 이러한 설치 방법이나 사용 방법,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매뉴얼과 설치 사용에 따른 동영상 자료를 그러한 사이트에는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넷소프트 스쿨 단넷 사이트에 들어오셔야만 지금 이러한 필요한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넷으로 시작해서 넷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넷소프트 스쿨 단넷 사이트의 우측 중간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커다란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넷소프트 스쿨 응용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잘라내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넷소프트 스쿨 라이센스 파일을 그 폴더 안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라이센스 파일과 소프트웨어 두 가지만 하나의 폴더에다 넣고 설치를 하시면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넷소프트 스쿨 라이센스 내용을 일괄 흡수해서 설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증 코드나 사용권자 이름 등을 굳이 입력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설치 마법사가 작동되어 설치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다음을 클릭하고 사용권 계약에 동의한 다음 설치 유형에서 우리는 윈도우용 기기에 교사 콘솔을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교사를 선택해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교실 인증창이 나타나는데요. 선생님께서 고정교실로 입시라는 교실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교실명에 1-1을 입력해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방 설치가 되고요. 마침을 클릭합니다. 바탕화면에서 넷소프트 스쿨 교사 콘솔 아이콘이 생성되면 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용 방법 선택이라는 3개의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맨 위의 옵션을 선택해서 연결할 대상으로 고정교실 이름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교실로 입실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 화면이 넷소프트 스쿨 교사 콘솔 메인 화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기지국 설정과 교실 설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스쿨 클릭하시고요.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설정 구성 항목 창이 뜨는데요. 왼쪽에 네트워크 및 무선 설정을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네임 서버 앤드 연결 서버 사용이라는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것이 NCS를 뜻하는 기지국 설정입니다. 우리는 기지국을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네임 서버 및 연결 서버라고 하는 기지국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지국 설정의 주소는 우리가 각 학교별 한 장짜리 매뉴얼로 나누어드린 10으로 시작하는 4마디 수의 IP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기지국 주소는 192.168.0.254입니다. 이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각 학교별 고유 IP로 구성된 기지국 주소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맨 처음 설정할 때는 여기에 포트 번호가 443으로 입력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기지국 설정에서 약속했던 3085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키값은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숫자 2를 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111, 1111. 한 번 더 1111, 1111.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다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지국 설정을 완료하고요. 이제 교실 설정 차례입니다. 네트워크 및 무선 설정 바로 밑에 학생 검색 연결을 클릭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방 모드가 있는데요. 맨 위의 옵션은 우리 선생님께서 고정교실로 입실할 때의 교실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 방 목록에서 선택합니다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동 수업을 할 때 그 이동 수업에 따른 교실 이름을 여기에 콤마로서 구분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 1-2, 1-3, 1-4 이렇게 4개의 교실을 이동 수업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아래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이렇게 방금 전에 입력한 이동교실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실하고자 하는 교실 이름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교실로 입실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넷소프트스쿨 윈도우용 교사 콘솔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렇게 상단에 메뉴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도 꽤 많은 아이콘들이 있고요. 하단에는 좌측에 세부 메뉴가 나타나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이렇게 학생 기기의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메인 화면의 모든 메뉴들이 크롬북에서 다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 크롬북을 연결할 때 선생님께서 윈도우 화면에서 작동하는 메뉴로 사용자 환경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학생 크롬북을 대상으로 한 선생님의 윈도우 넷소프트스쿨 환경으로 이 메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쿨이라는 텍스트 메뉴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환경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정 구성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컴퓨터 사용 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이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메뉴에 체크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이렇게 교실로 입실해서 들어가면 이 상단의 메뉴와 좌측의 메뉴가 좀 전에 보셨던 메뉴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간결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많은 메뉴들은 학생들이 윈도우 태블릿을 사용할 때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해서 연결할 때의 메뉴인 반면 지금 보시는 이 메뉴는 학생들이 크롬북을 사용할 때 선생님께서는 윈도우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메뉴들입니다. 윈도우 환경과 크롬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다른 것은 운영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기기에 넷소프트스쿨을 이렇게 설치를 한 경우 아이콘에 살짝 마우스를 올려다 대면 간단한 메뉴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른 그 어떤 플랫폼보다 이 윈도우 환경에서는 넷소프트 스쿨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단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좌측에도 메뉴가 존재하고요. 하단에 세부 메뉴는 좌측에 메뉴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하위 세부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학생들의 아이콘이나 학생들의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홈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바탕화면에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몇 가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지금 보는 이 모습은 큰 아이콘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아이콘이며 상세히를 클릭하면 이렇게 목록화된 형태로 학생기기의 사용자명과 이 학생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넷소프트 스쿨 버전명과 플랫폼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큰 아이콘 형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배경 설정이나 배경 지우기를 하면 현재의 이 바탕화면에 이미지를 새롭게 올릴 수도 있고 백색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렬에 마우스를 올리면요. 이름순, 사용자명순 등으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학생들 기기를 정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선생님들께 오름차순과 자동 정렬을 체크 표시를 해놓고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아이콘 하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학생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선생님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학생과 채팅할 수도 있고 이 학생에게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모든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도 있으며 이 학생의 키보드 마우스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잠금을 다시 해제할 수 있고요. 이 학생을 그룹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그룹 추가 기능은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룹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그룹으로 그룹을 만들고 다운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을 여기에 편입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2명을 다 넣어가지고 마침을 클릭하면 새로운 그룹 탭이 나타나고 그 그룹으로 클릭하면 편입된 학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에서 또한 하나의 학생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속성에 들어가면 이 학생의 로그인 계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송이나 스캔할 때 이 학생을 포함할지 말지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정보 탭에 들어가면요. 이 학생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을 영희라는 이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이름은 철수라는 이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그 여러 명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이렇게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홈 버튼에서 하단에 해부 메뉴를 살펴보면 강의 정보 입력란이 있습니다. 교사명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수업의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목적과 수업의 결과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밑에 학생 컴퓨터를 모니터링하는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단에 슬라이드 바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바를 왼쪽으로 옮기면 학생 썸네일 크기, 즉 학생 축소화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학생 썸네일 크기가 이렇게 커집니다. 우리 학생 기기가 많을 때는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자동 버튼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자동 버튼은 학생의 썸네일 크기를 선생님 이 화면에 맞게끔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해서 표출해 줍니다. 웹사이트 표시는 실행된 웹사이트를 표시해 주는데요. 이를 활성화해 놓으면 학생 화면 우측 상단에 그 아이콘으로 표시가 됩니다. 썸네일 확대 버튼을 활성화해 놓으면 학생 기기 썸네일 화면이 작을 때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그 학생 화면이
커져서 보입니다. 다시 학생 썸네일 화면을 좀 더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모드와 관련해서 맨 위에 텍스트 메뉴로 된 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른 보기가 있는데요. 이 빠른 보기를 체크 표시를 해놓고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빠른 보기 형태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여기에 한 줄의 형태로 학생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타나면서 그것을 클릭하면 그 학생 화면을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0이라는 학생을 클릭하면 이 학생의 화면을 이렇게 빠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위에 일부 새로운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갈무리를 선택을 하면 02 학생의 화면을 캡처해서 여기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인터넷을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하단에서 이 인터넷 승인 제한 기능의 세부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승인된 웹사이트가 있고요. 금지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승인된 웹사이트에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에 URL을 입력하면 승인된 웹사이트 목록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지된 웹사이트에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 놓으면 금지된 웹사이트의 목록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 웹사이트와 금지 웹사이트에 그 주소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를 적용하려면 하단에 4개의 세부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만 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려면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하단에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무제한은 학생들의 인터넷 접속 사이트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이트를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인 목록만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승인된 웹사이트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지 목록 차단을 선택해 주시면 이 금지된 웹사이트는 제외하고 그 이외의 웹사이트를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 차단을 클릭해 주시면 이 모든 학생들은 그 어떤 사이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인 목록만을 선택해서 위에 학생들이 이 승인된 사이트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철수 학생의 화면입니다. 네이버는 승인 사이트 중에 하나고 이렇게 네이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이트는 이렇게 금지된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전체 학생에게 이 금지 목록 차단을 클릭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그 해당 사이트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점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기능입니다. 하단의 세부 메뉴에서 이렇게 질문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현장학습은 무슨 요일에 갈까요? 질문은 이렇게 구어체로 넣어주시고 답변은 이렇게 6개 이내에서 콤마로서 구분해서 답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문의 내용이 작성되었으면 모든 학생에게 전송하려면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하단에 전송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 화면에서 다음 주 현장학습에 무슨 요일에 갈 것인지 묻는 설문이 나타나고요. 철수가 설문에 응답했고 영희도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선생님의 화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돼서 나타납니다. 6개의 응답은 색깔로서 표시되고 학생 아이콘에 표시된 색깔을 보면 그 학생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철수 학생에게는 빨간 색깔이 표시된 걸로 보아 철수는 목요일을 선택했고 영희는
보라색으로 표시돼서 나타난 걸로 보아 영희는 토요일을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화면에 나타난 설문 결과를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원반 모양의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학생 화면에 바로 자신들이 응답한 설문 결과가 100분율로 표시돼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설문 내용을 엑셀 파일에 CSV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이 완료되면 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설문을 종료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과거에 만든 설문을 가져다가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 설문 내용을 설문 목록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과거에 만든 설문을 이렇게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문 기능은 설문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육지선다형의 쪽지 시험도 만들 수가 있고 6명이 입후보하는 학생 회장 선거에 투표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회장 선거 투표에 있어서는 각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선생님은 모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투표에서는 이 설문조사 기능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설문조사 기능은 실시간으로 응답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도 즉석에서 집계되기 때문에 모든 게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학생이나 선생님들께서 모두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설문조사 기능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상단 메뉴에 대한 기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관리에서는 세로 고침과 수업 종류 두 개의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로 고침은 학생 기기가 늦게 연결되었거나 했을 때 선생님용 기기에 화면에 표출되기 위해서 세로 고침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업 종류는 이번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화면 전송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 전송 메뉴는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해서 학생용 크롬북과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께서 크롬북을 이용해서 학생용 크롬북을 연결할 때는 선생님용 화면을 전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윈도우 기기를 사용해서 학생용 크롬북과 연결할 때는 선생님용 윈도우 기기 화면을 학생용 크롬북에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전송 메뉴를 클릭하면 모든 학생에게 화면을 전송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를 클릭하면 선생님의 지금 화면을 학생 크롬북에 전송되고 있는 것을 학생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도 학생 크롬북에 깨끗하게 전송되고 있는데요. 선생님용 화면을 전송을 종료하려면 작업 표시줄 내에 우측 하단에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클릭하면 이렇게 녹색 삼각형 버튼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전송 종료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선생님용 화면에 전송이 종료가 됩니다. 이처럼 모든 학생에게 어떤 기능을 실행하고자 하면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실행하고자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전체 학생에게 그 메뉴가 실행됩니다. 화면 전송 메뉴 바로 옆에는 이렇게 모든 학생의 웹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인터넷 전체 금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기기 화면에서 인터넷이 차단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단된 인터넷을 해제하려면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학생기기 화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 등록 메뉴입니다. 학생들에게 출석 등록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할 내역을 확인하고요. 바로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는
맞춤 항목도 입력해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요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출석부를 CSV 파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들과 일대 다 모든 학생들과 동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인터넷 제한 기능은요, 학생들의 인터넷 접속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 좌측에 있는 메뉴인 인터넷 접속 승인 제한 기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빠른 실행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학생 크롬북에 원격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빨리 실행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클릭하면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웹사이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주소창을 입력을 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웹사이트를 더블 클릭하면 학생 크롬북에서 원하는 웹사이트를 원격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빠른 실행 아이콘을 클릭해서 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웹사이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전송 메뉴인데요. 이 기능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정 학생 또는 모든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주목 버튼입니다. 한 번만 클릭하면 전체 학생들에게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를 잠글 수가 있습니다. 학생 크롬북에는 자물쇠 모양의 화면이 나타나고요. 학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주목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들 크롬북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대화 버튼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화, 메시지 전송, 빠른 메시지 이런 내용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항목들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주소창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넷소프트 스쿨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분명 튜브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입력을 하면 선생님용 기기 화면에 이렇게 분명 튜브에 숫자가 뜹니다. 학생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이 되며 이를 클릭하면 어떤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 학생을 선택해서 화면을 볼 수도 있고 그 학생과 채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의 도움이 해결되면 이렇게 전체 비움을 클릭하면 선생님의 화면에 분명 튜브에 나타나 있던 숫자가 사라지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선생님께서 구두 질문을 한 후 답변할 학생을 무작위로 선택하거나 또한 학생들을 무작위로 몇 개 그룹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기능은 학생, 무작위 학생 선택을 클릭하면 이렇게 넷소프트 스쿨이 알아서 답변할 학생을 무작위로 선택해 줍니다. 음량 효과와 함께 영의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무작위 학생 선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음향 효과와 함께 철수가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작위 학생 선택은요, 무작위 그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학생들을 몇 개의 무작위 그룹으로 만들지를 입력을 하면 이 넷소프트 스쿨이 무작위로 알아서 학생들을 그 그룹으로 편입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학생이 2명 있으니까 무작위 할당 그룹수로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단에 그룹 1이 생성되어서 영의가 무작위로 할당되었고 그룹 2가 생성된 곳에는 철수가 할당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그룹을 만들면 평상시 친하지 않은 친구들도 한 팀이 돼서 협업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모니터 메뉴에서는 네트워크 상태가 좋을 경우 업데이트를 2초마다를 선택해 놓고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학생 화면을 2초마다 긁어와서 선생님 화면에 뿌려줍니다. 상단의 레이아웃 메뉴에서는요, 레이아웃 잠금 메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정렬해서 자동 정렬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콘 모드로 가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교탁이 여기 이렇게 중앙에 있고 철수 학생이 교탁으로 봤을 때 좌측에 있고 또 다른 학생이 원형으로 이렇게 쭉 늘어서 있고 영희 학생은 교탁에서 봤을 때 우측에 이렇게 있을 때, 즉 실제 교실의 책상 위치와 동일하게 이 학생 아이콘을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한 다음에 레이아웃 잠금 메뉴를 클릭하시면 그 학생 아이콘이 고정돼서 표시됩니다. 다만 모니터링 모드에서는 이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이콘 모드에서 원상태로 되돌아가려면 레이아웃 잠금을 해제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정렬해서 자동 정렬을 체크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쿨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화면 스캐닝 간격에 체크 표시를 해서 그룹 스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새로 시작하게 되고 학생이 교실로 입실하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창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요, 학생 기기의 화면들을 가로 2명, 세로 2명, 즉 한 화면에서 4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3초마다 순환시켜서 각 학생들의 화면을 그룹으로 묶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 스캔 기능은 어디에서 설정하냐고요? 이 그룹 스캔 기능을 설정하려면 약간 복잡하지만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모든 학생들이 크롬북을 사용합니다 라는 것을 체크 표시를 해제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얘를 클릭하고요. 교실에 입실을 해서 상단에 그룹 스캔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캔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바로 3초로 스캔 간격을 조절한 다음에 한 화면에 몇 명씩 모아서 학생들의 화면을 볼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화면으로 빨리빨리 보기를 원하므로 2 곱하기 2를 선택해서 스캔을 클릭하면 이러한 가로 2명, 세로 2명에서 총 4명씩 정해진 스캔 간격으로 학생들의 화면을 긁어서 선생님 화면에 이렇게 표출해 줍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시킨 다음에 학생들이 그 과제를 하는 동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자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다시 그룹 스캔 창을 닫고 다시 스쿨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모든 학생들이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체크 표시를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교실로 입실하면 이렇게 원 상태로 상단 메뉴와 좌측 메뉴가 학생 크롬북을 대상으로 한 선생님용 윈도우 기기 화면으로 변경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학생 기기 환경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면 학생 크롬북의 이름은 로그인 계정 이름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수업 창에서 오른쪽 새 작업을 클릭하신 후 사용자 모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로그인 계정을 여기에 입력함으로써 선생님께서는 원하는 학생들만을 모아서 별도로 교실을 만들고 그 학생들에게만 입시를 허용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예를 들면 농구교실이라고
해서 바로 로그인 목록에 한 줄에 하나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계정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농구 교실이라는 사용자 계정 목록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면 바로 해당되는 학생들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사용자 계정으로 해서 농구 교실이라는 교실명이 나타나고 여기에 해당되는 계정에 두 학생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학생 크롬북과 연결해서 넷소프트 스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의 중교육은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봇 전용으로 구축한 넷소프트 스쿨 단넷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크롬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설치 방법과 사용 방법도 있고 바로 동영상으로 들어가시면 그동안 줌을 통해서 교육한 모든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교육에 참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교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